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분명히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왜 열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아 한참 멍하니 서 있었던 순간 말입니다. 아니면 오래 알고 지낸 사람, 이름이 입안까지 맴돌다가 끝내 떠오르지 않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순간이 오면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늙었구나.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단순히 나이 때문만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앞으로 여러분의 10년 뒤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 자료와 실제 시니어들의 생활 변화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훨씬 늦게까지 회복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뇌는 노년기에도 계속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뇌는 다시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음식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최고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달걀보다도 오히려 노년기 뇌 건강 관리에 더 중요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모르고 지나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게 될 겁니다. 왜 이제야 알았을까? 왜 조금 더 일찍 시작하지 못했을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6이 되신 김순애 어르신입니다. 김순애 어르신은 원래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분이셨습니다. 동네 사람 생일도 다 기억하시고 손주 학교 행사 날짜도 줄줄 외우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분명히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고 방금 들었던 이야기도 금세 잊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런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늘 가던 시장길이 순간 낯설게 느껴졌고 친한 친구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멍하니 서 있었던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손주 이름이 순간 생각나지 않아 그 자리에서 몰래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혹시 나도 치매가 시작된 걸까? 여러분, 이 두려움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뇌의 부피는 조금씩 줄어들 수 있으며 기억과 관련된 기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수면 부족과 운동 부족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은 뇌 노화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보고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뇌 건강을 특별한 약이나 비싼 영양제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생활 습관이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탁, 바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식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침마다 무엇을 드십니까? 대부분은 달걀과 흰 쌀밥 또는 빵 정도로 간단하게 해결하실 겁니다. 물론 달걀도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단순한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뇌를 오래 움직이게 만드는 식사의 균형입니다. 김순애 어르신도 어느 날 건강 연구 자료를 접하고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두부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두부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콩 단백질은 노년기 근육 유지와 영양, 균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특히 두부는 부드럽고 소화 부담이 비교적 적어 시니어 식단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김순애 어르신은 아침마다 두부 반 모를 데워 들기름과 함께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맛이 심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며칠 지나자 몸 상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던 느낌이 줄었고 오전 내내 멍하던 시간이 짧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들기름을 꼭 챙겨 드셨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이 혈관 건강 관리와 관련해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등푸른 생선과 들기름 같은 식품들이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뇌는 지방 비중이 매우 높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방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튀김 음식이나 지나치게 가공된 기름은 몸의 염증 반응과 관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순애 어르신은 식사 속도도 바꾸셨습니다. 예전에는 빨리 드시는 편이셨는데 이제는 한 숟갈을 20번 이상 꼭꼭 씹기 시작하셨습니다. 씹는 행동은 단순히 음식을 부수는 것이 아닙니다. 턱을 움직이고 혀를 움직이는 과정 자체가 뇌 자극과 연결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또한 천천히 씹으면 포만감도 빨리 느껴져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식사를 얼마나 빨리 하십니까? 혹시 3분 만에 식사를 끝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부터는 꼭 식사 속도를 천천히 바꿔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몸과 뇌에 아주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소리 내어 읽기입니다. 김순애 어르신은 매일 아침 신문 한 단락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혼잣말하는 것 같아 어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말이 또렷해지고 단어가 더 빨리 떠오르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는 과정은 뇌를 동시에 폭넓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낭독 습관이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루 10분만 실천해 보십시오. 책도 좋고 신문도 좋고 성경이나 수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소리 내어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순애 어르신은 걷는 방식도 바꾸셨습니다. 예전에는 늘 같은 길만 걸으셨는데 이제는 일부러 새로운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은 시장 골목으로 가고 내일은 공원 반대편으로 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길은 뇌를 긴장시키기 때문입니다. 뇌는 새로운 환경을 만날 때 훨씬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에게 작은 운동을 시켜주는 셈입니다. 여러분, 뇌는 편안함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자극을 받을 때 오히려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쓰지 않고 간단한 계산을 암산으로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전화번호 일부를 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익숙한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수면 중에는 뇌 속 노폐물을 정리하는 과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다음 날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김순애 어르신은 수면 습관도 바꾸셨습니다. 늦은 밤 텔레비전을 오래 보던 습관을 줄이고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누워 자는 연습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점점 숙면 시간이 길어졌고 아침 피로감도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좋은 습관을 반복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김순애 어르신도 생활을 바꾸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자 가장 먼저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했던 얼굴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예전에는 실수할까봐 사람 만나는 걸 피하셨는데 이제는 먼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하셨습니다. 손주들과 대화할 때 단어가 막히는 일도 줄어들었고 좋아하던 요리도 다시 즐겁게 하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는지, 얼마나 움직이는지, 얼마나 웃는지, 얼마나 대화하는지, 그 모든 것이 쌓여 미래를 만듭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 자극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순애 어르신은 일주일에 한 번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휴대전화도 내려놓고 서로 얼굴을 보며 웃고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런 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뇌 건강은 특별한 비법 하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생활이 모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좋은 음식,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따뜻한 대화, 그리고 새로운 자극. 이런 작은 습관들이 결국 10년 뒤 여러분의 뇌를 지켜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늦은 것 아닐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노년기에도 계속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젊을 때보다 속도는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극을 주면 뇌는 계속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아침 식탁에 두부를 올려보셔도 좋습니다. 10분 동안 소리 내어 글을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새로운 길로 산책을 나가보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김순애 어르신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 늙어간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 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맑은 정신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기억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야기가 바로 그 삶을 위한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숫자 1번을 남겨주십시오. 반대로 아직 잘 모르겠다 싶으시다면 숫자 2번을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댓글 하나하나를 제가 직접 읽고 다음 영상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또 댓글창에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같은 고민을 가진 많은 분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과 웰에이징에 관한 과학적인 생활 습관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조금 더 일찍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조금 더 천천히 식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이 이야기 나누십시오. 여러분 모두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또렷하고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